다른 선생님들은 막 시작할 때 막 1시간씩 막 정신교육을 하신다는데 나는 응? 아, 나는 좀 말주변이 없어서 난 도저히 그게 떠들죠 사실. 그냥 잘해봅시다. 자, 일단은 저 제목이 거듭 제곱근 이렇게 나오고, 자, 일단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저런 용어가 나오지. A의 n 제곱근. 지훈이 A의 n 제곱근가 무슨 뜻이었어요? 소율이 빨리 A의 n 제곱근. 우리가 뭔데?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나오는 수가 a. 그래.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A의 n 제곱근, 말 뜻이 n 제곱을 하면은 이제 A가 되는 수다. 요게 이제 A의 n 제곱근 요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어떤 수가 있었는데 그 놈을 이제 n 제곱을 하면은 이제 A가 이제 됩니다. 이제 요런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n 제곱해서 A가 되는 요 x 값, 요 x 값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A의 n 제곱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마치 저 n차 방정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n차 방정식. 그래서 이제 방정식의 근이다 보니까 뭐 이름도 이제 n 제곱근에서 이제 근자 이제 붙었고. 방정식의 근이고. 자, 그래서 그냥 예시로 한번 몇 개 한번 해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 81의 4제곱근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이제 나왔다라고 하면은 81의 4제곱근. 자, 그럼 81의 4제곱근이니까 자, 말 뜻에 따라서 4제곱을 해서 81이 되는 수다 이 뜻인 거지.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요 4차 방정식을 좀 푸는 셈이 되겠고. 요 4차 방정식. 자, 그래서 이제 이항시키고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할 수 있지. x제곱 더하기 9고 x제곱 빼기 9. 이제 x 빼기 3x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어차피 지금 복소수 범위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이 x제곱 플러스 9도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하면은 이제 이렇게 호수까지 동원돼가지고 이제 인수분해가 다 되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지. 그래서 이 4개 다지.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이제 81의 4제곱근은 이제 풀마 3i하고 이제 풀마 3하고 이렇게 이제 4개. 뭐 이런 애들인 거지. 4제곱에서 81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실수값도 있고 허수값도 있고. 하나만 더 해봐. 27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요건 이제 세제곱을 해서 이제 27이 되는 이제 x 값을 지금 구하는 거지. 27의 세제곱근.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넘기면은 저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저 인수분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a 빼기 b,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구해보니까 이제 27의 세제곱근 여기 이제 3이고, 자, 그 다음에 3은 실수값이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서 이제 딱 뭐 근하 공식 써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뭐 허근이 나오네, 허근. B제곱 마이너스 27인가? 뭐 이런 대로. 자, 이런 식으로. 아시겠지? 그래서 이제 실수하는 허수 두 개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몇 개 이제 예시로 이제 구해봤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좀 맛을 봤지.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인데,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 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제곱근 값들을 이제 구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값하고 이제 허수값하고 이제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실수값이 몇 개인 것에 이제 관심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얼마의 몇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정확하게 실수인 것은 몇 개인가? 자, 이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 그래서 이제 그거랑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해보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자, A의 n 제곱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실수값에 지금 관심을 가진다고 했어. 자, 그래서 이제 A의 n 제곱근에서 이제 실수값이라 하면 그 방정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 y는 x n승이라고 하는 이 함수하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a라고 하는 함수. 자, 얘네 둘의 그 교점의 x 좌표. 자, 이것이 그 실제로 이제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지. 자, 요게 이제 실근이지. 그러니까 실근이고 이제 실수값이고. 자, 그래서 이제 저 방정식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 방정식 입장으로.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크게 이제 n이 이제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상황이 크게 이제 둘로 나뉘어서 그래서 n이 이제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살펴보면. 자, 먼저 n이 짝수일 때서부터 살펴보면 그러니까 지금 할 거는 요거 두 개 이제 그래프 그리려고 그래. y는 xn승하고 y는 a하고 그래프 이제 그릴 거고. 자, 먼저 이제 n이 짝수인 상황으로 이제 그려보면은 벌어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이제 0,0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뭐 2차 함수 거의 비슷하게 이제 요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n이 이제 짝수일 때 이런 식으로 y축 대칭으로 이렇게 딱 생긴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n이 이제 홀수일 때, 요때도 이제 벌어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자, 그려보면은, 원점을 지나면서 이제 요런 따위의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원점 대칭으로. 자, 일단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n은 이제 짝수, 홀수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자, 요게 a 값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지. 그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양수면은 y는 a라는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서 따져 보니까 이제 교점이 이제 두 개가 정확하게 생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뭐 a의 n제곱을 좀 이따 또 쓰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이렇게 n 루트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여기 이제 음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개 존재하게 돼서. 그지? 자, 그 다음에 a가 0이면은 뭐 그때는 사실은 뭐 0밖에 없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음수면은 뭐 교점이 없고,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 자, 그에 반해서 이제 n이 홀수일 때는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a가 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이렇게 이제 모든 경우를 다 그려봤을 때, 자, 항상 이제 교점이 이제 한 개씩만 지금 생기지, 한 개. 이제 n 제곱근 a고 0이고 여기도 n 제곱근 a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자 좀 정리를 하고, 일단 결과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거 자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실수 A의 n 제곱근 중에서 이제 실수값인 n 제곱근이 이제 몇 개 있냐, 자, 요것에 이제 관심을 가진다라고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결과를 이제 표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짝수 제곱근일 때랑 이제 홀수 제곱근일 때 이렇게 이제 둘로 이제 나뉘게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값이 양수일 때, 0일 때, 이제 음수일 때,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요 칸에 들어가는 것은 양수에 대하여 짝수 제곱근이지. 양수에 대하여 짝수 제곱근. 자, 그래서 맨 처음에 그렸던 요 상황이지. 여기 교점이 이렇게 두 개 생기는 거. 그래서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까지 해서 그렇게 이제 두 개가 항상 생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항상 이제 두 개. 자, 그 다음 이제 요 칸은 이제 0의 짝수 제곱근이지. 그러니까 짝수 제곱해서 0이 된다 이 뜻인데, 근데 얘는 뭐 상황이 0이다 보니까 0밖에 없지. 0을 이제 짝수승 해야만 0이 되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서는 지금 이제 실수값인 게 존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요즘 그래프 보시면 교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존재를 하지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홀수 제곱근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홀수 제곱근을 암기하기가 되게 좋지. 이 부호에 상관없이 항상 지금 교점이 이제 한 개씩만 생기다 보니까 뭐 항상 한 개지. 그래서 뭐 굳이 쓰자면 뭐 n제곱근 a고 0이고 n제곱근 a고 이렇게. 이거냐? 이건 뭔 생각을 갖고 물돌이하죠? 자, 일단은 저 요거 좀 생각해 보자. 여기 지금 양수의 짝수 제곱근일 때는 얘네 둘이 쓸 때 이렇게 여기 앞쪽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근데 여기 홀수 제곱근에 대해서는 얘하고 얘는 왜 이거를 똑같이 쓸까요? 여기 마이너스 안 붙이고 왜 똑같이 써요? 아니, 홀수는 양수를 아니에요. 예, 홀수는 음수를 이렇게 해도 음수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음수 붙여가지고 음수가 붙었으면 음수를 붙이면 마이너스 1 세제곱 아니 그러니까 뭐 뭔가 하여튼 뭐 둘 두 분 다 뭐 아시는 것 같긴 한데 뭐 안 마이너스 1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나오지만 이를 제곱만 하면 살아나오고 마이너스 1로 살아나오니까 그러니까 보자.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요 그림에서 그지? 요 그림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얘는 이해 가는데 왜 얘는 여기를 왜 마이너스를 왜 안 붙였을까? 그러니까 요거지 지금 여기 왜 마이너스 안 붙이냐? 왜 마이너스를 안 붙이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a라는 글자 자체가 음수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a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A라는 알파벳 자체가 음수를 뜻하기 때문에 지금은 마이너스를 오히려 안 붙여줘야 이렇게 써야지 음수인 거지. 오히려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이제 양수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해가지? 그러니까 요 모양에서의 A와 요 모양에서의 A는 부호가 다른 거지. 요때 A는 양수이고 요때 A는 음수이고. 그러니까 요때는 A가 음수다 보니까 요거 자체가 이제 어차피 음수다 보니까 저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오히려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자, 간단하게 저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자, 7의 7 제곱근이다. 자, 요 중에서는 이제 실수인 게 몇 개? 7의 7 제곱근. 그러니까 한 개지. 그러니까 홀수 제곱근이면 쉬워. 홀수 제곱근이면 뭐 100%한 개야. 그리고 뭐 이것도 사실 기본 상식이지만 일단 7의 7 제곱근 하면 일단 전체 개수는 몇 개야? 7. 그러니까 실수만 따지지 말고 전체 개수로만. 7. 그러니까 7개지. 그 숫자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지. n 제곱근이면 무조건 n 개가 존재하게 돼 있지. n 개. 마이너스 6의 10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몇 개이냐? 이러시면은. 그러니까 요건 이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서 따지는 거다 보니까 없는 거지. 어떤 실수값이 없는 거지. 이런 거지. 이런 거. 12의 16제곱근. 이 중에서 이제 실수인 것의 개수. 2개. 자, 요건 이제 2개가 되는 거지.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다 보니까 이제 2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이 표 보는 거. 알겠지? 아니 그러니까 오늘 뭐 나도 오늘 와서 하라는데 또 여기 세 명이 다 윗반으로 가셨던데. 영서에다 저 권재민하고 두명 아니? 와, 세 명. 우리가 그 정도 했어? 원재 이원재. 뒷돈이 들어간 거 아니야? 자자 그 자존심 상하시면은 저 중간고사 때 성적으로 꺾어버리고. 근데 얘가 가장 잘못 안 했어. 네, 뭐라고? 이 반에서 얘가 가장 잘못 안 했어. 얘가 아니야. 알려줘. 아 내가 성적을 뭐 다 보지는 그거거든요. 뭐지? 내가. 자 여기까지 한 거. 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자 1페이지. 자, 뭐 3번 한번 같이보자. 3번.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에서 0의 제곱근은 0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곱하여 0이 되는 것이 0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지. 맞는 말이지. 제곱해서 0 되는 게 뭐 0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맞는 말이 이제 되겠고. 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3분이다. 이것은. 틀렸지? 틀린 이유는 이제 3개를 다 말해야 되지.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이렇게 하시면 3개 다 말해야 되니까 이제 틀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일단은 개수가 2개인 거는 정확하게 맞겠고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그러면 이제 걔네들을 4제곱해서 16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자, 2나 마이너스 2나 4제곱해서 16 되고 있지. 그래서 이제 맞겠고. 자, 리엘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이다 보니까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실수인 것이 아예 없지. 그래서 리엘 틀렸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이네. 자, 미음 같은 경우도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다 보니까 실수인 것이 절대 없지. 그래서 이제 틀렸지. 그래서 이제 뭐 기억띠가 이렇게 말했지. 기억띠가. 그지? 자, 한 문제만 더 해볼까? 그 다음 이제 5번 한번 같이 해보면은 5번. 자, 5번 문제 읽어보면은 자, 일단 10 이하의 자연수 n이래. 자, 1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n하고 gn이 뭔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fn은 n-4의 제곱근. 약간 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겠는데. 자, n-4의 제곱근 중 자, 실수인 것의 개수이다. 자, 이런 의미라고 이제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gn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똑같이 n-4라고 하는 숫자의, 자, 이번에 이제 5제곱근이네. 자, 5제곱근 중에서 역시 실수인 것의 개수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의미가 지금 잡혀져 있는 게 설명이 되어 있고. 자, 그랬을 때 fn과 gn의 합이 자 이렇게 3으로 정확하게 떨어지게 하는 요런 이제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요게 문제네. 자, 문제 일단 읽지. 자, 먼저 이제 잘 살펴보면은 생각보다 자, gn은 굉장히 쉬운데, 왜냐면은 지금 gn은 지금 봤더니 요 숫자의 5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래. 근데 이제 5이다 보니까 홀수 제곱근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홀수 제곱근이다 보니까 요 놈의 크기가 뭔지 상관이 없잖아.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한 개니까 이 gn 같은 경우는 이미 값이 1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 gn은 지금 값이 이미 1로 이제 구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G에는 이제 신경을 꺼도 되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Fn 값이 이제 2가 되게 하는 그런 n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Fn이 2가 되려면은 이 n 빼기 4라는 숫자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2개 존재해야 되니까 그 얘기는 n 빼기 4가 어떤 수가 돼야 돼? 양수. 그러니까 양수면 되는 거지, 양수. 양수의 제곱근이면 이제 무조건 2개가 존재하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n 값이 이제 5에서부터 되는 거지, 5에서부터. 자, 그래서 이제 n 값이 이제 5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에서 10 이하라 그랬으니까 자, 5에서부터 10까지가 지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답은 6개겠지, 6개. 알겠지? 이번에서 지금 같은 반이신 분들이죠. 학교에서 같은 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저기 나머지는 다 떨어진 거예요. 저 우림이 너는 문이야 갑자기 반이 바뀐 거야. 네? 학원 반이. 저 화문대라고 알고 왔는데 저 문자를 받은 게 없어가지고. 지민이 너는 저 사진 찍어야겠던데 사진이 안 찍었어요. 아 찍었어. 자,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은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거 배우지? 거듭제곱근의 성질 해가지고 A하고 B하고 다 양수이고 M에는 자 2 이상의 양수. 그래서 이렇게 잡혀있을 때. 자, 먼저 그냥 한번 쭉 일단 써봅시다. 자,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자, 첫 번째 뭐 기본이죠. 자, n제곱근 a가 있는데 요것을 n제곱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요거지. 뭐 결과 뻔하지. a지 a. 당연히 뭐 a가 되지. n제곱근 a라는 자체가 n제곱해서 a가 된다는 것이니까. 자, 일단 뭐 이게 이제 저희 기본 성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n제곱근 a하고 n제곱근 b를 이제 곱셈을 했을 때 이제 뭐가 되느냐? 자, 요거지.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쓴 거랑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n제곱근 a 이런 식으로. 자, 지금 그냥 요거 한번 가볍게 한번 증명해 볼게. 2번 한번 가볍게 한번 증명해 보면은. 자, 증명을 이제 저기 좌변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면 좌변에서부터. 자, 좌변에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라는 숫자가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뭔지 알고 싶어서,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일단 편의상 뭐 x라고 잡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일단은 뭔지 알고 싶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 n제곱근 붙었으니까 뭐 이제 n제곱을 하는 행위를 뭐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이제 n제곱을 해가지고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의 자 n승. 자, 이렇게 이제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지수 법칙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으로 각각 이렇게 이제 n제곱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자, 따라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각각이 이제 얘는 A로 얘는 B로 이제 튀어나오게 되지.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제 A, B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됐어, 그지? 자, 그래서 지금 결과를 정리를 하자면은 A시당초, 뭐 하시지? 저 전제 조건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 A시당초 지금 A, B가 각각 양수였기 때문에
n제곱근 a, n제곱근 b 요것도 지금 다 양수였고 처음에 자 양수값이었고 하여튼 이제 결과가 이거지 너를 n제곱을 하여서 ab가 됐다 이 뜻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이 x라고 잡은 이 숫자는 n제곱근 ab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게 이제 양수값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ab라는 숫자의 양의 n제곱근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게 된다 이 뜻인 거지. 그리고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엄밀한 증명. 아, 이해돼? 나중에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은 저 경우에 따라서 학교에서 이런 거 시험에 낼 수도 있어. 보통 이제 뭐 저 증명 문제 내면 보통 좀 미리 좀 가르쳐 주시지. 1학년 때는. 하여튼 이런 거 좀 하여튼 뭐 학교 시험에 낼 때가 있어 이런 거죠.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이것도 좀 알아주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로 다 이제 증명을 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계속 한번 잠만 오니까 저 이제 뒤에는 이제 그렇게 쓰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뭐 다 같은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서 자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 자 이것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써가지고 n제곱근 b분의 a 자 이렇게 이제 써진다는 것이고 이렇게 쓴다는 거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n제곱근 a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m승을 했을 때 자 이 결과나 이게 이제 m승이 이렇게 이제 루트 안쪽으로 들어간 것이나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같더라 이런 성질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제곱근이 이렇게 이제 이중으로 씌워지는 케이스가 있죠. 이렇게. 자, 이중으로. 자, 이렇게 이제 이중으로 씌워질 때는 요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이제 바뀐다 하더라도 값에는 변함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이고 또 더 나가서 그 제곱근 숫자끼리 곱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자, mn 제곱근 a다 저렇게 쓰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있어 마지막.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은 바깥쪽에 제곱근 수하고 안쪽에 지수하고 관찰을 했을 때 자, 서로 이제 공약수가 있을 때가 있어 공약수. 그래서 이제 공약수가 있을 때는 서로 이제 약분해가지고 쓴다 하더라도 이제 값의 크기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5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24제곱근 3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무슨 12제곱근의 루트 3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무슨 8제곱근의 세제곱근의 3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4제곱근의 6제곱근 3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식으로. 그 다음에 뭐 12제곱근 3의 4승이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 이 바깥쪽에 거듭제곱근 수란 지수랑 이제 공약수가 있지.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약분 처리해서 좀 사니까 약분 처리해서 세제곱근 3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이게 이제 6번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활용한다는 뜻이고. 그치? 자, 한 김에 그냥 문제 들어가기보다 그냥 개념 정리부터 그냥 한 김에 하죠. 마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제목이 그 지수의 확장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지수의 확장. 빨리 예전에 다 공부해 보셨을 테니까 지수의 확장이 뭘 확장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수체계를 확장을 한다는 것인데 수체계.
자, 일단 우리는 요거 이제 명칭은 뭐 다 알겠지. A를 밑이라고 불렀고 이제 M이 이제 지수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지. 그래서 요 지수의 확장인데 지수의 숫자 체계를 확장한다 이 뜻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중학생 때까지는 지수를 자연수 범위까지만 배웠었어. 자연수 범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숫자를 이제 정수 범위,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확장한다 이제 그 뜻인 거야. 이 제목이. 그 뜻이 되겠고. 자, 그래서 자, 일단 단계적으로 자 해보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자, 지수로 이제 정수 범위로 확장했다. 자, 이렇게 이제 봅시다. 자, 일단 정수 범위. 자, 정수 범위로 확장을 하니까 중학교 때에 비해서 여기 지수값이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게 0하고 음의 정수가 더 들어가는 거지. 0하고 음의 정수. 그래서 이걸 이제 더 배우게 되는 것이고. 자, 일단 그래서 지수가 이제 정수 범위로 이제 확장을 하면은 자, 이렇게 지수를 정수 범위로 확장을 하면은 밑에 이제 약간 제한이 생기는데 자, 밑은 일단 0이 아닌 실수로 이제 제한을 하게 돼. 자, 이유를 간략하게 말할게. 자, 밑을 왜 0이 아닌 실수로 제한하느냐? 그냥 하여튼 요거는 좀 깊은 얘기니까 간단하게만 그냥 알아도. 자, 밑에 만약에 이제 0이 지금 섞여 있는 상태에서 제 지수를 정수 범위까지 확장하면 뭐 0의 0승이라든지 뭐 0의 마이너스 1승이라든지 이런 식의 표기법이 생기게 되지. 그치. 밑에 이제 이렇게 0이 이제 포함된 상태로 그 지수를 정수 범위까지 확장하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글자까지 생기는데, 자, 이런 애들은 숫자로 정의가 안 된다고 알려져 있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 밑에서는 0을 제거하고 지금 생각을 해. 이건 이제 숫자로 정의가 안 된대. 이거는 고교 수학 범위에 넘어가니까 그냥 받아들이죠.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밑에서 0을 빼고 생각을 하게 되겠고, 자, 이제 지수를 정수 범위로 확장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정수 범위로 확장했으니, 자, 지수에 이제 0 들어갔을 때, 음수 들어갔을 때가 이제 더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뭐,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만약에 이제 A의 N승으로 나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이거 결과 알고 있지? 당연히 이제 똑같은 수끼리 나누니까 결과가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1인데, 근데 요것을 자 지수 법칙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은 나눗셈은 지수끼리 뺄셈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제 빼니까 이제 요게 이제 A의 0승으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겠지. 근데 이제 요것에서 우리가 이제 결과가 이제 1인 거를 안다는 거지. 이렇게 1인 것을.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어떤 숫자에 0승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1이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요런 이유로 설명할 수 있지. 이해가 돼. 재훈이 그렇게 생각을 꼴뚜라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음수지수. 자, A의 N승하고 A의 마이너스 N승을 곱셈을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자, 마찬가지 요것도 이제 지수 법칙에 따라서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더하게 되지. 그래서 더하면 이제 A의 0승이 되겠고, 그럼 A의 0승이 1이라는 거 아까 배워서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음수지수가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이제 역수관계로 성립을 합니다. 자, 요걸 할 수 있지. 역수관계. 자, 아시겠어? 그지?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0승 이제 마이너스 지수 이제 더 알게 됐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뭐 요게 끝이야. 근데 여기가 사실상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유리수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 다 똑같아가지고 유리수 이상, 유리수, 무리수, 실수 범위까지. 자, 그래서 이제 지수를 이제 유리수 이상의 체계로 이제 확장을 했을 때는, 자, 그때는 이렇게 이제 지수 법칙이 맞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밑을, 자, 제한이 생기는데 이제 양의 실수로 제한을 하게 돼. 양의 실수. 그러니까 0에다가 이제 음의 실수까지 빠져.
하여튼 뭐 이런 문제 자 일단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자, 지금 똑같은 문제야. 자, 똑같은 문제. 자,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제 답이 다르게 나온단 말이지. 자, 지금 자, 이 상황은 자, 이렇게 지금 지수의 2분의 3이라고 하는 유리수 지수가 섞였지. 유리수. 자, 유리수 지수가 지금 섞여 있는 상태이고. 자, 두 가지로 다 풀어보면은 자, 첫 번째는 여기 제곱부터 먼저 처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4의 제곱을 해서 16이 될 것이고. 16. 그러니까 뭐 2의 4승 이렇게 1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분의 3승 돼가지고 지수 법칙에 따라 이제 둘이 이제 곱해서 그래서 이제 2의 6승이니까 뭐 답이 64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고. 이렇게 풀면은.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해가지고 지수 법칙을 얘네끼리 먼저 적용한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 여기 제곱이랑 2분의 3승을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세제곱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4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고. 그래서 이제 누가 정답? 그러니까 이제 위에 거가 정답으로 죠. 위에 거.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제 유리수 지수가 섞여 있을 때는 그지? 유리수 지수가 섞여 있을 때는 밑을 양수화 시켜 놓고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밑을 이제 먼저 양수화 시켜 놓고.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줄 것만 이제 정답으로, 두 번째는 이제 오답으로 이렇게. 여기서. 자, 좀 조금 쉬었다가. 쉬는 시간 주시고. 쉬는 시간 뭐 질문했으면 좀 마시고.